안녕하세요, 허수아입니다. 자, 순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순열은 무엇이냐? 순서대로 나열하기입니다. 순서대로 나열. 자, 그래서 자, A, B, C, D 있어요. 학생이 이렇게 A, B, C, D가 있습니다. 자, 급식실에 갑니다. 급식실에서 줄을 서야겠죠. 자, 근데 급식이 그 선착순 2명만 먹을 수 있어요. 네, 2명분밖에 준비를 못했대요. 그래서 2명만 먹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2명이 먹으려고 줄을 서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장 먼저 줄을 선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로 할까요? A로 하는 게 좋겠죠? 자, A가 먼저 줄을 섰고요. 경우를 고정하겠습니다. A의 선 경우에 대해서 뒤에 B가 따라오는 경우 있겠죠? C가 따라온 경우도 있겠죠. A 다음에 D가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만 먹는 경우, 이렇게 둘만 먹는 경우, 이렇게 있겠죠. 세 가지가. 자, 그 다음에 B가 올 수도 있겠죠. 맨 처음에. 그죠? 네, 이건 다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A가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A가 먼저 오는 경우랑 B가 먼저 오는 경우랑 둘이 어때요? 다른 경우죠. 자, 순서가 있잖아요. 네, 다른 경우다. 그래서 A 다음에 또 뭐 있죠? C, 그 다음에 D 있죠. C가 오는 경우 A, B, D 이렇게 있겠죠. D가 오는 경우 A, B, C, DA, DB, DC 이렇게 세 가지가 또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가지 경우가 각각 4개 존재하기 때문에 3 곱하기 4에서 12가지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였어요? 자, A, B, C, D 4명이었어요. A가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A가 들어가는 경우, B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3가지씩 존재했죠. 왜 3가지죠?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미 줄을 섰으니까 남은 3명 중에 나머지 줄인 한 명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경우가 3가지씩 나온 거죠. 그죠? 음, 한 명이 섰고 나머지 3명 중에 한 명이니까 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3가지씩 존재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 과정이 이제 순열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순열이다. 네, 그래서 이게 순열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계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계승! 이렇게 놀래키려고 느낌표를 붙인 게 아니고요. 이 느낌표는 기호입니다. 계승의 기호. 계승의 기호입니다. 네, 특이하죠? 느낌표를 기호로 사용하다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3! 3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4!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예요. 그래서 4팩이면은 4를 끝으로 1부터 4까지 모든 자연수를 다 곱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그럼 n팩은 뭘까요? n이 자연수를 할 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쭉쭉쭉 가서 n-1 그 다음 n까지 쭉 곱하는 게 바로 n팩입니다. 네. 팩토리얼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주로 저는 팩이라 불러요. 팩. 1팩, 2팩, 3팩 네, 이런 식으로 자,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 바로 이제 순열의 공식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순열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 순열은 기호로 자, n명이 있어요. n명. n명이 두 자리에 2명을 택해서 n명 중
2명을 택해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2명이 아니라 M명 중에 얼명을 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기호로 NPR이라고 부릅니다. 이 P는 permutation이라고 하네요. 네,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NPR, N명 중에서 얼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예요. 그럼 아까 처음에 든 예시는 뭐겠어요? 이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두 자리에 나열을 했죠. 4명 중에 2명을 뽑았으니까 NP4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근데 NP4는 어떻게 했나요? 네, NP4를 어떻게 계산했죠? 자, 4명 중 2명 뽑아 나열. 이 경우는 4P2죠. 4P2. 아까 뭐라 그랬? 4P이죠. 네, 4P2. 4P2는 어떻게 구했죠? 자, 두 자리가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경우 A, B, C, D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씩 존재한다 그랬죠. 왜? A, B, C 중에 한 명이 첫 번째 자리에 서면 나머지 자리에 세 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세 가지씩 존재한다 그랬죠. 4 곱하기 3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가 싶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3명을 골라서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A, B, C, D가 있어요. 자, 이번엔 세 자리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있겠죠. A, B, C, D, E.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A 먼저 고정입니다. A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C가 들어갈 수도 있고 D가 들어갈 수도 있고 E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A가 들어가고 그 다음 자리에 B가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만 고정해서 보면 마지막 한 자리는 C, D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C 또는 D 또는 E. 그래서 이 둘을 고정한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자리에 C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떨까요? A와 C가 소거됐으니까 B, D, E 또 세 개가 남죠. 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이 경우도 세 가지. 이 경우도 세 가지. 이러니까 뭐예요? 고배부칙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4개가 존재하는데 이게 3개씩 존재하니까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A가 되는 경우에는 총 4 곱하기 3에서 1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가 B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진행되겠죠. 그죠? B가 빠지면 A, C, D, E 이 4가지가 있을 거고 각각에 대해서 또 3가지씩 존재할 테니까 4 곱하기 3에서 또 12가 나오는 거죠. 얘도 4 곱하기 3에서 또 12가 나오고요. 얘도 4 곱하기 3에서 12가 나오고 얘도 4 곱하기 3에서 10에서 나오니까 총 5가지 각각이 다 12씩 나오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다 곱하면 6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순열인데 이거를 이제 일반화를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반화를 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계승을 사용해서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계승. 자, 4 곱하기 3입니다. 4 곱하기 3. 왜 4 곱하기 3인지는 충분히 설명했죠. 그럼 4 곱하기 3을 이 팩토리얼을 통해서 설명하면은 자, 일단 4 곱하기 3이니까 4팩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원래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지금 2 곱하기 1이 사라졌죠. 2 곱하기 1을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2팩을 나눠주시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2팩이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약분되면서 4 곱하기 3만 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은 어떨까요? 자, 5팩에서 5팩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마찬가지로 2 곱하기 1을 나눠주면 그때 이게 남죠. 얘를 바꿔주시면 2팩분의 5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4P2는 2팩분의 4팩이에요. 5P3은
자, 2팩분의 5팩이에요. 자, 여기가 3인데 여기가 2가 됐습니다. 뭘까요? 분자는 5예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자, 3인데 2가 남았다. 5에서 3을 뺀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약간 이런 것 같지 않나요? 5 빼기 3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근데 왜 그런 거냐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세 자리잖아요. 세 자리. 세 자리니까 3개가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5, 4, 3, 2, 1 다 해주면은 5개인데 그 중에서 세 자리니까 이 앞에 3개가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 3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나머지 2개가 빠져야 되는 거죠. 자, 빠져야 될 것이 바로 분모에 이 팩토리얼 들어가는 거니까 빠져야 할 것의 개수 5 빼기 3. 네. 세 자리는 세 자리를 이제 차지하려고 이제 세줘야 되고 나머지가 빠져야 되는데 나머지 빠지는 개수가 2개. 그래서 5 빼기 3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NPR의 식을 일반화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N팩이 있습니다. N팩이 있어요. N팩이 있는데 이게 이제 N-R팩으로 나눕니다. 네,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자, NPR 순열은 N-R 팩토리얼 분의 N팩이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1까지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분모는 n-r n-r-1 이렇게 쭉쭉 가서 1까지 가겠죠. 자, 근데 이제 약분이 될 거란 말이죠. 약분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약분될까요? n-r이 분명 여기 중간에 존재하겠죠. 자, n이 여기 있고 n-r은 이보다 작으니까. 자, n-r부터 1까지가 같이 약분이 될 건데, 자, 그럼 약분되기 직전의 값이 뭐예요? 얘보다 1 크겠죠. 그죠? n-r 플러스 1이 까지만 남고 그 뒤에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정리해서 적어주면 n 곱하기 n-1, n-2 점점점 n-r 플러스 1 이렇게 되게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이것의 개수가 총 몇 개일까요? 이 인수의 개수가 얼개겠죠. 왜? 자, 우리가 뭐 5, 4, 3, 2, 1 6개에다가 6, 5, 4, 3, 2, 1에다가 자, 2개를 뺐어요. 몇 개예요? 4개죠. 1부터 6까지가 총 6개고 1부터 2까지가 2개니까 남은 거는 무조건 4개가 되는 거예요. 자, n팩이면은 1부터 n까지 다 곱한 거죠. 그러면은 항이 n개고 n-r은 총 항이 n-r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둘에서 뺐으니까 당연히 남는 것은 얼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총 얼개. 그러니까 얼개의 자리에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NPR이다. 마치 이제 자리에서 이렇게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던 그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도 바꿔봤고요. 순열 공식을. 총 얼개의 자리에서 이렇게 경우의 수들을 곱하는 형태로 바꿔도 봤고요. 다음에 순수한 공식도 이렇게 봤고요. n-r 100분의 n100. 오케이. 네. 그래서 순열의 마지막으로 순열의 수. 그래서 순열에서 뭔가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NPN은 뭘까요? NPN. 항상 해석하실 때 공식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n명 중에 n명을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자, 3명 중에 3명을 뽑아요. 다 뽑는 거죠. 그죠? 그럼 3명이 그냥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아니에요? 자, A, B, C가 3명이서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먼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B와 C 둘 중에 하나 오겠죠. B가 오면은 C가 올 거고, C가 오면 B가 오겠죠. B가 오는 경우 A, C 각각의 C, A 이렇게 될 거고, 두 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총 3개가 2개씩 존재하니까 3 곱하기 2에서 6이 될 겁니다. 3 곱하기 2 했죠. 3가지, 2가지, 나머지 1가지. 3팩을 한 거예요. 3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이다. 마찬가지로 n명 중에 n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p0은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의미를 생각하라 했죠. n명 중에 0명을 뽑은 거예요. 아무도 안 뽑았다 이거예요. 아무도 안 뽑아서 나열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뭔 소린가 싶진 하지만 어쨌든 경우의 수는 존재하죠. 그러니까 나열한다라고는 하지만 나열할 경우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안 나열한다라는 경우가 하나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입니다. 나열하지 않는 경우 하나가 존재한다. 그래서 1입니다. 1. 오케이? 네, 그리고 참고로 0팩토리얼은 얼마일까요? 0팩토리얼 1입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원래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